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 경공매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주제를 나눠갈 도시기획법인 주식회사 로뎀의 구광석 대표입니다. 여러분 공동 경매, 공매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갖고 계신데요. 오늘은 도시계획 관점에서 바라본 경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그리고 경매란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계획 관점은 무엇인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환을 좀 집중해 주시고요. 교환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경공매란 무엇인가, 작은 주제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경매와 공매. 두 번째, 부동산 경매 절차 및 점검. 세 번째, 부동산 물건 속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부동산 경매와 공매는 뭔가? 먼저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경매는 저희가 보통 사경매와 공경매로 구분하는데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법원 경매, 부동산 경매, 공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경매에는 크게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 경매는 담보권의 실현이다. 그리고 강제 경매는 일반 채권의 회수다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담보권의 실현이라는 건 근저당 저당이 잡힌 물건에 대해서 금융권이나 사인 간의 이런 경매들을 통해서 처리하는 걸 말하고요. 강제 경매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강제로 집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가 구분하는 걸 보면 담보권에 기해서 임의 경매가 있다. 그리고 이 임의 경매는 담보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채권에 대한 집행 권한에 대해서 실행하는 거다. 그래서 강제 경매는 법원 판결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매와 입찰이 있고요. 이 공매는 입찰과 경매로 진행되고, 보통 압류한 재산이나 국유재산, 공유재산 등의 물건을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제 공공기관이 일반인에게 입찰하거나 경매하는 처분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대부분 공매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표는 이걸 좀 간단하게 도표로 우리가 정리해 봤는데요. 부동산 경매란 아까 말씀드린 사경매와 공경매로 보는데, 공경매를 부동산 경매로 봤을 때는 공경매 안에 법원 경매와 공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관련 법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이라는 거고, 또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관해서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 공매가 아래에 있는 공매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법원 경매 중에는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다. 그래서 임의 경매는 담보물건에 대한 실행 경매, 강제 경매는 집행 권한에 대한 실행 경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매는 세금 체납이나 여러 가지 이런 국가와의 관계에서 압류된 재산을 경매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들을 입찰을 통해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또는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처분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관심 갖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 법원 경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원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가 있죠. 먼저 우리가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법원 경매할 때는 채권에 의해서 또는 담보 저당권에 의해서 채권이 확보됩니다. 그럼 그 담보 물건에 대해서 채권이 확보되면 우리가 감정 의뢰를 하고, 이 감정가액이 나오면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공고나 공지나 입찰, 낙찰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경매까지 진행 절차가 되면 입찰해서 낙찰되거나 유찰됩니다. 이때 유찰되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공매와 경매 차이가 있겠지만 감정가액의 몇 %씩 다운되는, 금액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이후에 낙찰, 유찰이 있고요. 결정이 되면 금액을 납부하고 또 등기까지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죠. 그 다음 사후 처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절차들은 다 아실 텐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찰 받고 납부하기 전에라도 사후 처리에 대한 확인을 좀 하면 좋겠다. 물론 기간이 며칠 안 되지만, 그래서 중요한 리스크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일 좋은 건 경매 입찰 전에 사전 점검을 통해서 리스크를 예방하는 건데요. 그러면 사후 처리에 대한 게 뭐가 있을까? 소유자나 공유자 지분 관계, 구분지상권, 민원,
원주민, 세입자, 그리고 유치권, 적재물, 임목, 사전훼손, 진입도로, 개발 규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세보다 싸다 그래서 가격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그래서 무조건 낙찰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입찰 전에 이 물건의 특성을 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에 맞는 그 입찰 전 사전 점검은 입찰 전이다. 그리고 최종적인 건 낙찰되었더라도 납부 전까지 확인해서 중요한 나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줄에 임목이라고 있는데 이 임목은 산을 낙찰받았을 때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근데 나무는 지상권에 해당해서 그 지상권의 임목이 다른 소유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낙찰받을 때 아니면 이 물건의 중요한 토지의 경매 물건이 임목을 제외된 거라면 이 임목의 주인하고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전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소유자가 불법으로 토지나 임야를 훼손했다면 최종 소유권자가 이거를 복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또 비용이라든지 이런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향후에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우리가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진입도로가 개설할 수 없거나 아예 맹지라면 아무리 가격이 낮고 좋은 가격에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입찰 전 또는 납부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 경매 절차에 의해서 사후 처리라든지 입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짧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동산 물건에 대한 속성입니다. 우리가 아까 입찰 전에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부동산 물건의 속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그 속성이라는 게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나 국가 정책이나 국가 사업 또는 토지, 지역이나 지역 개발 관련 법률 변경이 있고 개정이 있죠. 그리고 도시계획의 변경, 인근 지역의 개발 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건설 분야와 경제 상황. 지금은 건설 경기가 안 좋고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 시장이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정되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같이 검토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부동산 경매 물건도 그렇지만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방금 부동산에 대한 그 속성 변화 요소하고 어떻게 부합하고 연관성이 있고 영향을 받는지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어쩌면 금융상품, 보험상품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처럼 이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또는 우리 기업의 대표님들의 부동산 자산은 어떻게 관리되고 계신지요? 자, 부동산 물건에 대한 속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부동산 경매나 공매 물건의 입찰 전 입찰 가격과 권리 분석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것도 또 하나의 부동산 경매 물건의 속성이 하나입니다. 물론 입찰 가격이 되게 중요하겠고 좋은 입찰 가격을 작성해서 또 낙찰 받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도 권리 관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입찰 가격과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길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갈 수 없고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 권리 관계와 입찰 가격을 어느 정도 검토했다면 입찰 전에 부동산 물건에 대한 속성을 파악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꼭 부동산 물건뿐만 아니라 종전에 소유 중인 것도 마찬가지고 향후 매각 또 매입 상속 등을 고려할 때는 이런 사전 검토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부동산은 경매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소유 중인 경매 물건들도 사전 검토를 통해서 잠재된 리스크를 예측하고 부동산 자산의 효과적,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럼 부동산 물건을 입찰하기 전에 속성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의 개요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번호, 주소지, 그리고 우리가 입찰 공고 때 나오는 감정평가 금액 또는 내가 작성해서 제출할 입찰 예상 금액들을 검토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용도의 확인입니다. 예를 들면 지목이 대지인지 토지인지 농지인지 또는 임야인지 그리고 토지의 용도죠. 그래서 지목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의 용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유무와 건축물의 용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공부 확인이라고 공부에는 지적도,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통해서 다양한 권리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권리관계 분석 여기에 해당하겠고요.
주변시설, 입지입니다. 대상지 인근 또는 접근성, 또 기반시설, 맹지인지 아닌지 이런 여부들은 검토하고 주변에 어떤 개발 계획이나 방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늘은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원치 않든 우리가 갖고 있는 땅, 우리가 입찰하는 물건, 내가 살고 있는 집, 근무하는 사무실, 여기에는 다 용도지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세분화해 놨고요. 이 세분화된 세부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또 지역이나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고 지형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 여러분들이 법률에 대해서는 변호사분들한테 또는 법무사분들한테 도움 받으시면 되겠지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 관련 법률의 속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속성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사항입니다. 해당 물건이 관련 법률과 속성에 따라서 개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낮아서 또 유찰이 돼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개발이 규제된다면 과연 나한테 필요한 땅이고 자산 가치가 높아질 토지인지 부동산 자산인지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찰 전에 꼭 확인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찰에 응한다면 좋은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용도지역 그리고 개발 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우리가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또 개발 규제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관심 분야에 또 관심 지역에 관심 물건 투찰하고 입찰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지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용도지역과 개발 규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다면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 중소기업 경영연구소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